최저 호가가 한 7억 정도인데 전세가가 4.3억에서 4.5억이니까 한 2억 5천에서 거의 3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나오고 있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흥미로운 제목의 영상을 제가 클릭하게 됐어요. 내 돈 1, 2억 모았다면 이곳으로 가라. 저평가된 서울 아파트 11곳 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에는 친절하게 단지명이 다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아파트들을 진짜 1, 2억으로 살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푸른마을 3단지 24평입니다. 목동과 가깝기는 한데 목동 생활권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든 단지예요. 아마 목동 생활권이라면 당연히 이 가격이 안 나오겠죠. 목동의 학원가를 누리면서 신축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신정 뉴타운보다도 더 왼쪽으로 가야 되는 단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천구는 왼쪽으로 갈수록 입지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왼쪽에 위치한 단지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이 단지의 현재 거래 가능한 가격은 매매가가 한 5.4억 정도, 그리고 전세는 매물이 없는데 실거래가를 보니까 수리 여부에 따라서 한 3.4억 이상은 가능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5.4억에 매수해서 3.4억에 세팅을 하면은 2억 갭에 딱 들어오는 단지긴 합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건 이 단지의 경우 A타입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B타입과 C타입과의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단지거든요. 두 번째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이문현대 아이파크 26평입니다. 이 단지는 신이문역 역세권 단지이고요. 물론 신이문역이 지상철이기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초역세권 단지라는 장점은 무시할 수가 없고, 향후에 이문 휘경 뉴타운이 완성이 되면은 인프라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접 호재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걸로 보이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의 현재 호가를 보면은 대략 중층 기준으로 5억 6,500 정도에서 5억 8천, 6억 정도 선에 이제 나와 있고요. 전세는 한 3.5억 수준입니다. 여기도 전세가 씨가 말라서 전세 매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전세를 1,000만 원 정도 더 올리던지 아니면 매매가 협의를 한다면 한 2억 갭 투자가 가능할 걸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를 제가 비교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교구는 A타입과 더 맞을 것 같고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면 현대가 괜찮은데 푸른마을 3단지를 선택한다면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단지는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3익 2차 단지고요. 3익 2차는 첫 번째로 봤던 푸른마을 3단지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구로구이긴 한데 양천구에 거의 붙어있는 지역이고 목동 학원과 접근성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큰 공원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지적으로는 좀 다소 애매할 수 있다고 보는 단지이고, 이 단지는 33평형을 언급을 했네요. 이 단지의 전세가와 매매가를 보면은 매매가는 6.3억 수준이고 전세가는 4.2억 수준으로 세팅을 잘 한다면 2억에도 맞출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궁금해서 이 단지의 비교 평가를 붙여봤는데 과거 가격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전세가는 이 단지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무리해서 과연 이 단지를 살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는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동아 하이빌이라는 단지이고요. 이 단지는 천호뉴타운 위쪽에 이제 위치합니다. 가깝지는 않지만 5호선 구분다리 역까지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한 단지, 그다음에 길을 건너야 하지만 초품화에 가까운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을 포함해서 이 지역의 입지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이라는 장점도 있는 단지이긴 한데요. 물론 좀 오래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 호가를 보니까 6.5억에서 7억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세가는 아까 봤던 3익 2차랑 비슷한 가격입니다. 과거부터 가격이 좀 높긴 했지만 현재 호가가 너무 높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현대랑만 비교를 해봤는데 호가 차이가 거의 1억 이상 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비싸게 사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호가는 저는 메리트가 크지 않은 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가가 한 4억에서 4억 3천 정도 되기 때문에 갭도 2억 이하로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만큼 거품이 꼈다라는 거겠죠. 아까 위에서 봤던 현대랑 동아하이빌을 비교해 봤을 때 비교 평가의 그래프는 원래 동아하이빌이 조금 높긴 하지만 현재 호가도 그만큼 높다라는 거. 다섯 번째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지원 힐스테이트 24평입니다.
이 단지는 굉장히 좀 반가운 단지인데 이번 설에도 제가 갔다 온 저희 큰 집 근처에 있는 단지예요. 큰 집이 바로 옆에 인왕산 힐스테이트인데 내비 찍을 때 헷갈려서 제가 몇 번이나 잘못 갔던 단지거든요. 이 단지가. 주변 인프라가 좋지는 않고 지대가 조금 높고 3호선이 이제 도보권으로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실거주 만족도는 좀 높더라고요. 그리고 내부 순환로가 가깝다는 장점도 있는 단지이고 없거나 아니면 먼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좀 낫겠죠. 그리고 이 단지는 7억부터 나옵니다. 전세는 4.5억부터 나오니까 갭 2억으로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를 비교평가를 붙여봤을 때 실제로 원래 가격이 앞서 봤던 4개 단지보다 높았던 단지고 전세가도 높았거든요. 만약에 동아하이비라고 홍제원 현대를 둘 다 7억에 살 수 있다면 어디를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때 과거의 가격이 높았던 홍제원 현대를 당연히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비교평가를 안 해보고 매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6번째 단지는 도봉구 창동에 있는 삼성 레미안 25평입니다. 이 단지는 창동역 초역세권 단지이고 창동은 향후 입지 가치가 많이 좋아질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GTX 신호선이 들어오면 삼성역까지 연결되고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언제 완공될지는 신호선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창동 역세권 개발까지 이루어지면 일자리 증가도 있을 거고 주변 인프라 개선까지 이루어지면서 되게 좋아질 겁니다. 물론 연식이 오래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아직 개발 호재들이 실현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호재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승기의 호재를 타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급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단지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 단지의 매매가는 한 6억 6천 정도부터 이제 나와 있는데 전세 매물은 없고요. 최근 실거래가로 봤을 때 수리 수준에 따라서 3억 2천에서 한 3억 6천 정도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갭이 너무 크죠. 완전 급매가 아닌 이상 2억 갭으로는 완전 접근이 불가능해 보이고 현재 가격도 그다지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째 단지는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레미안 크레시엘이라는 단지고 여기 24평입니다. 이 단지는 미아 뉴타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인데요. 기름역 도보권 단지이고 개운초등학교도 끼고 있습니다. 아이들 걸음으로도 한 5분 정도면은 도보권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뉴타운 안쪽보다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동소문로를 중심으로 양옆에 포진한 주요 편의시설, 접근성은 좋은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이 단지의 중고층 최저 호가는 한 6.7억 수준에 나와 있고 전세 매물은 4.2억짜리 하나가 있는데요. 확실히 서울의 전세 매물이 진짜 씨가 말라가고 있는 게 이제 느껴지죠. 전세 매물이 거의 없어요. 현재 호가대로라면 한 2.5억 정도의 투자금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상동의 삼성 레미안과 종암동의 삼성 레미안을 제가 비교평가를 붙여봤어요. 현재까지의 가격은 비슷하고 호재로 인해서 신고가는 창동이 높게 찍힌 모습이 보이시죠? 안정성 측면에서는 종암동 레미안 크레시엘이 조금 낫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높게 받쳐준다라는 것은 실거주 가치가 그만큼 더 높다라는 의미니까요. 물론 이제 연식이 더 신축이고 지리적 위치가 도심과 더 가깝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향후 호재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창동 레미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호가가 벌어진 상황에서 호재만 믿고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선택임을 명심하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자, 8번째 단지는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독산 더타워 25평입니다. 독산 더타워는 금천구 대장인 롯데 골드캐슬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역까지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인데요. 세대수가 좀 작고 주변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브랜드 아파트이고 향후 이제 근처에 신안산선까지 들어오면은 지금보다 입지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단지라고 봅니다. 현재 매매 호가가 6.8억에서 7억 정도가 되고 전세 호가가 4.7억인데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전세 적정가는 4.3억에서 4.5억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잘 세팅하면 2억 갭은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주상복합이라서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하는데 전세는 잘 빠지는 단지고 실거주 만족도도 나름 괜찮은 단지라는 게 제가 임장 갔을 때 근처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자, 9번째 단지는 서대문구 남과자동에 있는 DMC 레미안 클라시스 25평입니다.
가제울 뉴타운 안에 위치하고 있는 레미안 클라시스고요. 엄밀히 말하면 뉴타운 단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뉴타운의 인프라를 공유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연가초등학교 연희중이 바로 옆이라서 학교 보내기는 되게 좋은 단지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향후 이제 7구역이 들어온다 그러면 주변 인프라가 좋아지긴 하겠지만 아직 7구역의 완성까지는 기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단지의 연식은 00년식으로 25년 차인데요. 뉴타운 단지들이 준신축이기 때문에 연식 메리트에서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가성비 단지로 좀 선호도가 나름 있는 단지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서부선 이런 호재도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인데 매매가가 7.4억에서 7.5억 수준으로 전세 매물은 없어요. 근데 실거래가로 봤을 때 한 4.3억 정도의 전세를 세팅한다고 보면은 한 3억 정도 갭이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에 전세가 너무 없다라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단지들을 비교 평가를 붙여 보니까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입지 가치는 좋고 실거주 만족도도 괜찮지만 과거 가격과 현재 호가 수준으로 봤을 때 결코 싼 가격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전농 삼성 레미안 25평입니다. 이 단지는 10개 단지 중에 호재만 보면 탑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량리역 도보권 단지고 청량리역은 GTX B노선, C노선을 포함해서 향후 10개 노선 이상이 들어오는 메가교통 허브죠. 여기에 이제 스카이 L65 포함해서 주복 단지들이 스카이 라인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과거 청량리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농답10리 뉴타운 안에 단지들에 들어가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조금 싼 이런 단지들을 보시는 것도 향후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죠. 가격을 6억대로 세팅한 후에 갭을 2억 정도로 갖고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는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최저 호가가 한 7억 정도인데 전세가가 4.3억에서 4.5억이니까 한 2억 5천에서 거의 3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나오고 있고 비교 평가를 해봤을 때도 7억 수준에서 매수가 된다면 싼 가격은 아니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전반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라가네. 고평가와 저평가가 극명히 좀 나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본인 스스로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고평가된 단지를 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 제가 한 방법대로 여러분들께서도 비교 평가를 해보시면서 지역 분석과 단지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궁금한 강의가 있다면 밑에 아래 고정 댓글에서 정규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